네, 지금부터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AI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AI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자, 먼저 공부할 문제는 첫 번째, 인공지능이 우리가 배울 대상만이 아닌 우리가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대상임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생성형 AI의 원리를 이해하고 텔리엇에게 프롬프트를 입력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가르칠 수 있다. 이 두 가지고요. 먼저 선생님들께서 웹이나 앱으로 저희 텔리엇 에듀 사이트나 앱에 로그인 하시면 챗봇 광장에 친절봇, 빈정봇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챗봇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선생님께서 이거 두 개를 세팅을 하셔서 이제 학생들에게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두 대의 기기에다가 한 대는 친절봇을 챗봇 연결하시고 한 대는 빈정봇을 챗봇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프롬프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학생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공유는 중지를 하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텔리어 두 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텔리어 두 대에서 먼저 이 텔리엇은 친절봇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싸웠던 친구와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싸웠던 친구와 화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싸우면 실력자답게 꼬부랑 말고랑 싸워보자. 그런 다음에는 둘 다 웃으면서 간만에 멋진 싸움이었네. 라고 말하면 화해의 시작일 거야.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무비판적인 시선으로 이런 애들처럼 싸워서 절대로 다시 싸우지 말자. 고 약속하면 끝. 화해 완료. 네, 지금은 친절봇이었고요. 다음은 자, 여기에는 빈정보 챗봇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싸웠던 친구와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싸웠던 친구에게 먼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 친구도 절대 사과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냥 화해하고 싶다는 뻔뻔한 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매우 원활하게 화해할 수 있을 거예요. 대화 없이 그냥 뻔뻔하게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친절봇과 빈정봇, 자, 각각 적용되어 있는 프롬프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대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네, 이 대답을 한번 이제 경험해 보면 되고요. 다시 화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은 자, 두 개의 챗봇을 각각 연결을 해서 그 프롬프트에 따라서 어떻게 대답이 달라지는지 한번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네, 텔리엇과 챗 GPT, 즉 지금 보셨듯이 텔리엇은 학생들이 직접 가르친 대화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학생들이 만든 개인화 챗봇, 질문과 답변을 입력한 그 질문과 답변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텔리엇은 챗 GPT와 API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가르쳐준 대화가 아니면은, 즉 학생들이 입력한 질문이 아니면은 챗 GPT로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텔리엇은 여러분이 가르친 내용으로 대화도 가능하지만 가르치지 않은 내용은 챗 GPT로 연결되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픈 AI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픈 AI는 챗 GPT를 만든 기업이고요. 대표이사는 샘 알트만, 공동 창업자는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제 이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를 기반으로 해서
빙이라는 이제 생성형 AI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원본 챗 GPT보다는 빙이 대화 내용은 정확할 수 있지만 창의적으로 생성해내는 능력 혹은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챗 GPT가 가장 활발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챗 GPT는 웹사이트 chat.openai.com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해 보실 수 있고요. 챗 GPT는 말 그대로 대화를 생성을 합니다. 즉, 미리 학습한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대화를 생성해 내는 거고요. 질문을 입력하면 미리 학습한 데이터를 변환해서 사람처럼 문장을 생성해 내어 답해주는 생성형 AI입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저희 텔리엇을 통해서 이제 개인화 챗봇도 만들 수 있고 챗 GPT로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 텔리엇에 관한 거를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텔리엇은 저희가 챗봇을 만들 때 웹에서는 지금 보이시는 edu.telliot.co.kr 자, 이렇게 사이트 주소를 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앱으로 텔리엇 에듀라는 앱을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 받으셔서 자 이렇게 동일한 화면이 뜨고요. 자 이거에 대한 사용 설명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텔리엇 사용 설명서 지금 웹사이트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처음에 이제 받으면은 앱이든 웹이든 첫 화면은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에 받으신 기기 옆에 보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적혀 있습니다. 비밀번호와 아이디 이제 입력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처음에 이렇게 네 개의 창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챗봇 광장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는 저희 회사에서 만든 여러 가지 챗봇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챗봇은 전부 다 챗 GPT 프롬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보시면 빈정봇, 뭐 친절봇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뭐 자유롭게 연결해서 사용해 보셔도 되고요. 챗봇 만들기는 실제로 학생들이 개인화 챗봇을 만들 때 사용하는 탭이고요. 나의 챗봇은 만든 나의 챗봇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나의 텔리엇은 지금 이 아이디에 등록되어 있는 텔리엇 기기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화 챗봇부터 보겠습니다. 챗봇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자 사진 등록은 지금 현재 뭐 태블릿이든 노트북이든 갖고 있는 기기 안에 있는 사진을 등록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름은 챗봇의 이름은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름은 지어주셔야 되고요. 내가 만든 챗봇에 대한 소개글은 작성해도 되고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언어는 한글, 영어 두 가지를 지원을 하고요. 대신 한글로 언어를 지정을 하면 반드시 챗봇에서 톡, 질문과 답변을 만드실 때 한글로 질문 답변을 만드시고 한글로 대화를 하셔야 하고요. 여기서 언어를 영어로 지정하시면 질문 답변을 전부 영어로 입력하시고 영어로 대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소리는 남자아이, 여자아이, 남자 어른, 여자 어른 네 가지가 지원이 되고요. 자, 여기가 챗 GPT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칸입니다. 자, 여기는 뒤에 가서 챗 GPT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챗 GPT 프롬프트에 어떤 내용을 작성하시면은 챗 GPT는 여기는 프롬프트의 내용대로 동작을 하고요. 여기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으시면 일반적인 챗 GPT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름과 언어와 목소리는 반드시 지정을 하셔야 되고요. 챗봇 만들기를 완료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챗봇이 만들어진 게 나의 챗봇 탭에서 보이시게 됩니다. 그런 후에 다시 여기 만들어진 챗봇을 클릭하시면 그 안에서 톡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질문 답변을 입력하는 거고요. 여기서 톡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입력하시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완료를 누르시면 이렇게 톡이 하나 생성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과 답변을 입력하시려면 톡 추가를 눌러서 아까와 똑같이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질문 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넣고 여기 답변 추가가 있습니다. 10개까지 답변은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때 이 질문을 했을 때 10개 답변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질문을 했을 때는 10개의 답 중에 랜덤으로 하나의 답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여기 생성된 아까 톡에 보면 여기 휴지통 보이시죠? 요거는 톡을 삭제하는 거고요. 요건 톡을 수정하는 버튼입니다. 그때 수정할 때는 답변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수정을 원한다. 그러면 아예 새로운 톡을 만드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톡까지 만들었으면, 자, 만들었다고 바로 내가 가진 텔력과 대화가 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여기 보시면 챗봇 연결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지금 내 계정 안에 등록되어 있는 텔력 기기하고 내가 만든 이 챗봇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갖고 있는 기기에서 내가 만든 챗봇에 있는 내용의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챗봇 연결을 누르시면 그 계정 안에 등록되어 있는 기기가 보이십니다. 그럼 이때 이 등록되어 있는 기기를 클릭하셔서 파란색으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선택 완료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텔리엇과 서로 대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텔리엇과 대화할 때 자, 사용자가 질문한 내용과 70% 이상 일치하는 내용의 톡 질문이 있다면 해당 톡의 답변을 읽어주고요. 만약 70% 이상 일치하는 내용의 질문이 없다. 그럴 때는 챗 GPT로 답을 해줍니다. 이때 챗봇에 챗 GPT 프롬프트가 입력되어 있으면 프롬프트 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하고요. 프롬프트가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인 챗 GPT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텔리엇 등록과 연결인데요. 처음에 이제 받으시면은 텔리엇 기기는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나의 텔리엇 칸에 가시면은 자, 텔리엇과 대화를 할 때 반드시 오프가 아닌 온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지금 여기는 챗봇이 없는데 아까처럼 챗봇을 만들고 챗봇 연결을 하시면 내가 만든 챗봇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온 상태와 챗봇이 들어간 상태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텔리엇을 신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텔리엇 기기는 다 등록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근데 혹시나 새로 기기를 등록해야 될 상황이 오시면 일단 첫 번째 텔리엇 기기 등록은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기기에 블루투스 기능이 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모바일 기기에 블루투스 기능을 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텔리엇 기기를 켜신 후에 자, 나의 텔리엇에 오시면 새 텔리엇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텔리엇의 블루투스 연결 버튼을 5초간 눌러주세요. 즉 텔리엇 뒤편에 보면 위쪽에 한영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5초간 꾹 눌러주시면 앞쪽에 LED, 앞쪽에 오른쪽 위에 LED가 깜빡깜빡합니다. 그때 손을 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검색된 텔리엇 기기 목록이 뜹니다. 이때 이 텔리엇 기기를 클릭하시면 뭐 등록하시겠습니까? 이런 화면이 뜰 거고요. 그때 이제 등록하시면 되고 그 후에 이렇게 와이파이 목록 창이 보입니다. 이때 위쪽에 있는 이 하얀색 창은 지금 주변에 검색되는 와이파이 목록이 뜨고요. 밑에는 텔리엇에 등록된 와이파이 목록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등록 완료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만약 내가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와이파이를 쓰고 싶다. 그러면 그 와이파이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암호를 입력하시고 입력 완료를 누르시면 밑에 추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 완료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기기가 등록이 됩니다. 네, 이게 기기 등록이고요. 그 다음에 네, 텔리엇 설정, 나의 텔리엇 칸에서 여기 보시면은 등록된 기기에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텔리엇을 삭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텔리엇 네트워크 설정, 여기서는 이제 와이파이 환경을 바꿀 수가 있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텔리엇 수령 후에 네트워크를 바꿔야 되겠다 싶으시면 등록되어 있는 텔리엇에서 여기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시고요. 여기 텔리엇 네트워크 설정을 눌러주시면 아까 위쪽에 보셨을 때 네, 요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할 와이파이 목록 클릭하셔서 암호 입력하시면 밑에 새로 와이파이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때 자 여기에서 텔리엇 네트워크 설정을 눌렀을 때 연결된
텔리엇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팝업이 뜨기도 하는데요. 이거 다시 시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 주변의 전파에 따라서 한 번에 연결될 수도 있고 여러 번 시도해야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하실 것은 반드시 모바일 기기에 블루투스 기능은 켜 있어야 합니다. 자, 텔리엇 스피커 사용 방법입니다. 자, 먼저 앞쪽에 보면 여기 버튼이 하나 있는데, 자, 이 버튼이 음성 명령하는 버튼입니다. 자, 크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무조건 띠용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소리가 들리고 난 후에 마이크가 열리기 때문에 소리가 난 후에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방법, 음성 명령 버튼을 짧게 누르고 손을 떼십니다. 그리고 나서 띠용 소리가 듣고 나서 질문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약 4초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길 때는 이 방법을 쓰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음성 명령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띠용 소리를 듣고 난 후에 질문까지 하시고 버튼에서 손을 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는 손을 뗀과 동시에 마이크가 닫히고 바로 서버에서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답이 빨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기기를 켰을 때 와이파이 연결을 실패했을 경우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와이파이를 재탐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위에 이 한영 버튼이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이고요. 자, 3번 버튼은 볼륨 다운, 5번 버튼은 볼륨 업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버튼이 자, 텔리엇이 대답을 하고 있을 때 만약 챗 GPT로 답이 나오거나 할 때 대답이 너무 길다 싶으실 때는 4번 버튼을 짧게 한번 누르시면 대답이 이제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뭐 질문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대답이 나오는 도중에 얘를 짧게 클릭하시면은 이제 대답이 멈추게 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이 4번 버튼을 5초 이상 꾹 누르고 있으면 남은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은 약 3초간 꾹 누르셔야지만 꺼지고 켜지고 합니다. 자, 처음 켤 때 3초간 꾹 누르시면 앞쪽에 여기에 전원 버튼에 불이 들어오고 그 후에 여기 초록색 버튼이 깜빡깜빡합니다. 이게 와이파이를 잡는 거고요. 와이파이가 제대로 연결이 되면 두 개의 불이 전부 다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음성이 나오고요. 끌 때도 이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꾹 누르면 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이런 식의 안내 음성이 나오면서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기기 등록할 때 페어링 버튼 얘를 5초 정도 누르면 여기에 있는 초록색 불빛이 깜빡깜빡 합니다. 네, LED 상태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뒤에 충전불은 충전 중일 때는 빨간색 불, 충전이 완료되면 파란색 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텔리어 사용 방법이고요. 다시 처음에 PPT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네, 다시. 자, 챗 GPT로 대화를 할 때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문제점인데요. 이게 뭐냐면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챗 GPT 이제 챗봇을 하나 만드시고요. 챗 GPT 프롬프트에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상태로 어, 챗봇을 하나 만드시고 그것을 기기와 연결하시고 챗봇 연결하시고 콩쥐 팥쥐 이야기를 해줘라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자, 그 답변을 들었을 때 이 답변이 콩쥐 팥쥐에 대한 내용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환각이라는 뜻으로 생성형 AI가 잘못된 정보를 사실처럼 말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AI가 처음부터 잘못된 데이터나 분류가 제대로 안 된 데이터를 학습했을 때 혹은 학습한 데이터가 너무 적기 때문에 오류가 나오게 되고요. 근데 챗GPT의 대답은 정확한 답이 아니라 챗GPT가 학습한 데이터 안에서 답일 확률이 가장 높은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챗GPT는 이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이제 문제점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나온 뭐 네이버의 클로버 X나 뭐 아니면 구글의 바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최근의 정보까지도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보다는 조금 더 최근의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답을 하긴 하지만 말을 만들어내는 생성 능력에서는 챗 GPT가 월등하게
그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챗 GPT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클로버 X 같은 경우는 챗 GPT에 비해서 한국어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말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챗 GPT가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이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것이 있어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할루시네이션 실습 하나 더 해보셔도 됩니다. 아까 그 만들어진 챗봇을 연결한 상태에서 전래동화에서 혹부리 영감은 도깨비와 어떤 거래를 했나요?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가장 확실한 거는 자, 챗 GPT에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야? 라고 질문을 하면은 아마 잘못된 대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챗 GPT는 2021년 9월까지의 데이터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할루시네이션 실습에서 느낀 점에 대한 성찰 일기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적용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역 분야입니다. 자, 이 번역 분야는 요즘 OTT가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어느 한 나라에서 뭐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면 이게 넷플릭스를 사용하는 여러 나라의 그 언어로 번역이 돼야 되잖아요. 이때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1차적인 번역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전문가가 그 번역된 거를 토대로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계약서 검토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지만 조금의 실수가 있어도 큰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 세부 조항을 검토하는데 이 생성형 AI가 활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정리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가진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직원들이 사용하기 좋은 형태로 정리하는데도 생성형 AI가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 시스템 지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만의 전산 아이템 시스템을 업무에 사용하는 데 있어 직원들의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만 하면 자동으로 대답해주는 챗봇 형태의 시스템에도 생성형 AI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활동, 자, 이거는 뭐 광고 카피 문구나 이런 거를 생성형 AI가 요즘은 굉장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응대, 자, 이게 가장 많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어디에서나 보면은 챗봇으로 고객 응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이 챗봇이 생성형 AI가 지금 적용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적용된 다양한 분야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생성형 AI가 광고 문구를 만드는 영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프롬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가 뭐냐면 인공지능에게 어떤 종류의 작업을 요청할지 미리 알려주는 입력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인공지능으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성형 AI로부터 내가 원하는 대답을 잘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학생들은 저희 텔렛을 통해서 이 아까 챗봇 생성할 때 챗GPT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프롬프트를 작성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부터 대답을 얻어낼 수 있는 거고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실제 이제 새롭게 생긴 직업군으로 미국에서는 초봉이 억 단위가 넘어가는 굉장히 고연봉의 직업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챗 GPT가 작성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예시를 보면 저희가 이제 활동지에 프롬프트에 부여할 역할 같은 것, 그래서 역할은 너는 초등학교에서 절차적 사고를 가르치는 전문가이다.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에 부여할 역할을 하고요. 프롬프트의 주된 기능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너는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매우 세부적인 설명을 제공하며 그래서 여기 보면 큰 따옴표로 지금 한 부분은 반드시 프롬프트에서 적용이 강하게 돼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최대한 누락되는 사항이 없이 아주 작은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아웃풋하고 너의 모든 대답은 최대 5개 문장 내에 짧게 정리되어야만 한다. 이때 아웃풋도 아까 큰 따옴표 친 거와 마찬가지로 아웃풋 후에 써져 있는 내용들은 프롬프트에서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라고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의 주된 기능에 대한 명령을 작성할 수 있고요. 결과물에 대한 예시도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여기에 따라서 챗GPT는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해서 템퍼러처, 라이팅 스타일, 톤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할 질문을 예시를 한번 들어보고요. 이런 식으로 챗GPT 프롬프트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작한 걸 아까 챗봇 생성할 때 챗GPT 프롬프트란에 이제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롬프트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성찰 일기를 한번 써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프롬프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의 핵심은 인공지능을 내가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라도 여러분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만 그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게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프롬프트고요.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자, 오픈 AI의 대표가 인터뷰한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즉 사무직의 업무 중 특히 사람 간의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는 업무는 AI가 훨씬 더 잘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생성형 AI가 바꿀 미래에 대해서 느낀 점을 성찰 일기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장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을까? 네, 거의 다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을 보고 여기 부분은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챗GPT가 특히 잘하는 거는 첫 번째 대화입니다. 즉,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은 사람처럼 어떤 문장을 생성해내서 대화를 이제 대답을 해주고요. 다시 내가 대화를 이어가면은 그 전에 했던 대화 내용을 다 저장을 해서 계속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게 챗GPT가 가장 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 요약, 그 다음에 문장 교정, 창작 이런 것들을 챗GPT가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통찰력, 창의력까지 대체할 수 있고요. 창작과 지식 노동의 시간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할 것이고요. 결국 각 분야마다 특화된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할 미래 인공지능에 대한 핵심 역량은 단순한 지식 노동을 넘어서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인공지능의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의도와 목적을 인공지능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만드는 법 실습을 할 건데요. 제일 첫 번째 역할 부여하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챗봇 만드는 그 화면에서 챗GPT 프롬프트 작성하는 구간 있죠. 여기에다가 전부 다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챗봇을 하나 만드시고 챗GPT 프롬프트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너는 웹툰 이야기 작가야. 웹툰 이야기 만드는 법을 물어보면 웹툰 이야기 전문가 입장에서 상세하지만 5문장 이내로 짧게 설명해 줄 수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해서 챗봇을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챗봇을 하나 만드시고 거기에는 프롬프트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 각각 만든 챗봇을 가지고 있는 텔력 기기에 챗봇 연결하셔서 웹툰 이야기 짜는 법을 알려줘라는 동일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 프롬프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학생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전문가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 전문가야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자신이 뭐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가 없는 챗봇도 하나 만들어 봐서 챗봇 연결해서 대화를 해서 프롬프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후에 생성형 AI의 장점과 역할 부여하기에 대한 성찰 일기를 한번 써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챗 GPT 프롬프트를 만드는 법 중에 자, 아까는 저희가 한글로 프롬프트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한글로 프롬프트를 만들어도 동작은 합니다. 근데 챗 GPT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 영어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프롬프트를 작성해도 되는데 아직 사실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영어로 직접 하는 게 어려우니까 번역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때 번역기는 디벨 번역기나 혹은 구글 번역기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한글로 만든 이 챗 GPT 그 프롬프트 내용을 그대로 디벨이나 구글 번역기를 이용하셔서 여기서 번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번역된 영어를 그대로 프롬프트 입력하는 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한글로 만든 것을 자 번역기를 이용해서 번역을 한 후에 이 번역기를 영어로 된 거를 한번 입력해 보는 겁니다. 그때 한글로 입력한 프롬프트와 다시 챗봇을 하나 더 만드셔서 영어로 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는 근데 한글이지만 하나는 얘를 번역해서 영어로 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한 챗봇을 하나 만드셔서 두 개의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차이가 많이 났는데 오픈 AI에서도 이제 한글에 관한 그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한글 프롬프트도 웬만큼은 동작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한 걸 원하시면은 영어로 하시는 거를 이제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번역기를 이용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프롬프트 다른 것도 자기가 만든 걸로 한글로 된 것, 영어로 된 것 번역을 해서 한번 챗봇을 만들고 텔리엇을 연결해서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번역기를 사용했는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성찰 일기 한번 써보시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 마지막에 현재 인공지능과 이를 적용한 번역기의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어 공부는 필요할까요? 아마 영어 공부가 필요 없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번역을 했을 때 그게 정확히 맞는 건지 아닌 건지는 결국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죠. 그래서 영어 공부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템퍼러처가 있는데, 자, 얘는 가장 많이 쓰이는 파라미터로 프롬프트 문장 뒤에 템퍼러처 쓰시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0부터 1까지 숫자를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낮을수록 질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 확률이 높은 대답이 선택이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숫자가 낮을수록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창의적인 표현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숫자가 높아지면 창의적인 대답은 나오지만 다소 엉뚱한 단어가 쓰여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사실적인 대답을 원하시면 0.1에서 0.2 정도가 많이 쓰이는 숫자입니다. 자, 이게 템퍼러처고요. 두 번째로 라이팅 스타일입니다. 자, 얘는 글 내용의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즉, 얘가 대답하는 글 내용의 분위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라이팅 스타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자, 이쪽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라이팅 스타일을 어떤 식으로 뭐 자세한 인포메이티브 이걸로 했느냐, 포에틱 시적인 걸로 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나오는 대답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뭐 이제 아이들하고 직접 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톤이 있습니다. 자, 문장에 담긴 감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즉, 챗 GPT가 문장을 만들 때 이 톤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도 뭐 자신감에 찬 심각한 냉소적인 유머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그 여기에서 뭐 빈정되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아까 빈정보처럼 처음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빈정되는 듯한 그런 식으로 문장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때도 이 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조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렌스 페널티라고 해서 문장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이거는 값이 높을수록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어 중복 회피, 레피테이션 페널티가 있고요. 이거는 값이 높을수록 중복 단어 사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빈 리드, 이거는 뭐 문장의 다양성, 타피에서 사용될 확률이 높은 단어 후보 중에서 선택을 할 거냐, 아니냐. 뭐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보신 요 네 가지는 많이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템퍼러처,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뭐 톤이나 아니면 라이팅 스타일 뭐 이 정도까지는 써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챗GPT 프롬프트 만드는 법 아까 보시면 처음에 했던 친절봇과 빈정봇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템퍼러처를 0.5로 라이팅 스타일은 이렇게 톤은 이렇게 빈정봇은 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해 놓은 거고요. 자, 요것도 뭐 챗봇 광장에 있는 걸 활용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이들이 직접 하나 만들어 봐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의 역할을 부여한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에 얘를 포함시켜서 대답의 형식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이렇게 대답의 예시를 알려주면 프롬프트는 대답을 항상 이런 식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의 형식을 미리 우리가 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밑에다가 예시까지도 써서 프롬프트 칸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프롬프트를 완성한 후에 서로 이제 텔리엇에게 이제 질문을 해볼 건데 그냥 단순히 뭐뭐 하는 법을 알려줘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대답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뭐뭐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줘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질문에다가 디테일을 추가함으로써 챗 GPT가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할지를 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거나 뭐뭐의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 알려줘 뭐뭐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줘.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챗 GPT에서 나오는 답들도 어떤 식으로 유도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 활용 시 유의사항은 자, 생성형 AI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할루시네이션에 관한 얘기고요. 생성된 결과물이 편향적이거나 왜곡된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과물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생성형 AI를 불법적인 일에는 절대 활용해서는 안 되고요. 네 번째, 결과물을 마치 내가 작성한 것처럼 활용하면 부정행위임을 반드시 아이들에게 인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뭐 과제물 같은 경우를 챗 GPT를 통해서 대신 했는데 이게 마치 내가 한 것 마냥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텔넷을 활용해서 챗 GPT로 대화를 할 때는 자, 대화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챗 GPT로 대화를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바이바이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텔리엇에서 네, 대화를 종료합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전에 대화를 했던 내용들은 전부 다 삭제가 되고요. 다시 대화가 시작됩니다. 자, 이거는 좀 메모리의 양 때문에 계속 저장할 수는 없어서 어느 정도 대화를 하셨다 싶으시면 바이바이를 한번 해주셔서 대화 세션을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챗GPT 프롬프트 만드는 법 정리를 하시면 자, 프롬프트는 역할 부여를 하고요. 너는 무슨 전문가야? 그 다음에 한글로 프롬프트를 입력해도 되고 조금 더 정확한 걸 원하시면 영어로 번역해서 프롬프트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활용하고 결과물에 대한 예시를 제공해주고 자, 여기까지가 전부 다 프롬프트 칸에다가 전부 다 입력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입력이 끝나고 나면은 실제 대화할 때 질문에 디테일을 추가해서 질문하시는 게 좋고요. 질문을 통해 답변의 형식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프롬프트 작성과 챗GPT 질문하기에 대한 성찰 일기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화는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일까요?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얘기합니다. 자, 이 용어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의미하고 있는 지속 가능 발전이고요.
자, 2008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에서는 지속가능성 개념의 기초에 경제 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17가지가 있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빈곤층 감소와 사회 안정망 강화.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킨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모든 곳에서 모든 빈곤을 끝내는 것으로, 이 목표에는 절대 빈곤의 퇴치와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를 확립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7가지에 대한 설명을 여기 PPT에 있는 대로 그냥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가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7번째고요. 자, 그 뒤에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영상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학생들과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한 성찰 일기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본 그 영상을 토대로 해서 여기 부분은 이제 채워 주시면 되겠고요, 학생들과.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 인공지능 만들기 프로젝트로 첫 번째 문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17가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중에서 우리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채워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직접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내용 중에 그 프롬프트 만드는 법, 그거에 이제 이거에서 프롬프트에 부여할 역할, 주된 기능에 대한 명령, 결과물의 예시, 하이퍼 파라미터, 주된 질문 예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뭐 개인적으로 학생이 해도 되고 아니면 모듬으로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모듬으로 할 때는 각각의 뭐 역할을 잘 배분하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 edu.telio.co.kr 웹에 접속을 하시던 아니면 뭐 태블릿 같은 경우는 앱을 다운받으셔서 해도 되고요. 웹이나 앱이나 어느 것이든 상관없고요. 자, 접속하셔서 그 기기에 붙어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치고 로그인하셔서 챗봇을 생성하신 후에 반드시 아까 만든 프롬프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 챗봇을 생성하시고 그 챗봇과 텔리엇을 연결을 하시고 텔리엇과 대화를 하면서 테스트 및 프롬프트를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버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만든 프롬프트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 기획에서 작성한 내용과 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프롬프트를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챗봇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챗봇은 뭐냐면 먼저 톡부터 설명드릴게요. 톡은 이제 질문과 답변 한 세트를 톡이라고 합니다. 즉,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가르칠 질문과 답변 한 세트를 톡이라고 하고요. 이 톡들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를 챗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롤플레이 대화 예시로, 자, 요거는 이제 개인이 만든 개인화 챗봇에 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챗봇을 만들고 질문란에 넌 누구니? 답변란에 내 이름은 송이, 눈송이에서 따온 이름이 아직 어린 북극곰이지. 이런 식으로 다시 질문에는 이걸 입력하고 답변에는 이렇게 입력.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내가 텔리엇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 답변이 나오게 되고요. 이 질문을 하면 이 답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질문은 100%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요. 70% 이상의 문장 유사도만 있으면 이거에 맞는 답변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지 않은 질문을 했을 때는 자기가 만든 챗봇이 아닌 챗 GPT로 연결이 돼서 챗 GPT가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프롬프트에 작성된 대로 챗 GPT와 대화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화 챗봇을 만들어서 개인화 챗봇으로도 대화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텔리엇 캐릭터 꾸미기도 할 건데요. 자, 이 꾸미기는 자, 여기 다시 아까 매뉴얼 화면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이 매뉴얼 화면에서 자, 제일 아래쪽에 자, 여기로 클릭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텔리어 페이퍼 스킨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얘는 가위나 풀 없이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자, 구성은 머리, 몸통, 다리, 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꾸미기 스티커가 있고요. 자,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자, 접기선 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접는 선 부분은 전부 다 접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잘 접히는 쪽이 있고 잘 접히지 않는 쪽이 있습니다. 잘 접히는 쪽으로 접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에 있는 점선들은 모두 다 접어 주시고요. 자, 먼저 머리 부분은 양쪽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이 홈으로 이거를 넣은 상태에서 얘를 다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몸통은 다 접으시면은 정육면체 모양이 됩니다. 이때 요 홈을 여기 구멍에 끼우시면 되고요. 만약 이걸 끼우는 게 어렵다 싶으시면 여기에 양면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 양면 테이프를 떼서 그냥 붙이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팔을 이용해서 머리와 몸통을 연결할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연결할 때는 머리는 먼저 만들지 마시고요. 몸통만 만드신 상태에서 팔을 자, 요렇게 끼우신 다음에 한쪽 팔을 머리에 이쪽으로 집어 넣으셔서 이쪽으로 빼시면 되고 다른 쪽 팔은 이쪽으로 넣으셔서 이쪽으로 빼시면 됩니다. 이때 머리가 완성돼 있으면 이거를 빼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머리는 완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와 몸통을 연결한 후에 머리를 다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잘 안 된다 싶으시면 팔을 중간에 놓고 머리와 몸통을 팔에다가 풀칠을 해서 그냥 붙여버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 뭐 스티커를 통해서 이렇게 꾸미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다리도 몸통의 아래쪽에도 보면은 자, 이렇게 구멍이 두 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몸통의 아래쪽에도 위쪽에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구멍이 있는데요. 다리를 한쪽으로 집어 넣으신 다음에 다른 쪽으로 빼서 돌리시면 이렇게 U자 형태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리가 되고요. 얘도 만약 이게 어렵다 싶으시면 그냥 풀이나 뭐 테이프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텔리어 스킨은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리어 스킨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그 텔리엇을 그 스킨에다가 연결해서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완성된 텔리엇을 활용해서 모둠 혹은 학생별로 작성한 프롬프트의 기능에 대해서도 발표하고 내 페이퍼 스킨의 컨셉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면서 발표하면 되겠습니다. 발표까지 끝나고 나면 이번에 했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성찰 일기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로 설명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